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평점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출발합니다. 원과 중심이 같고, 자 그러면 이 원 중심 좌표를 열심히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x-4의 제곱 됐죠. y제곱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래 완전 제곱할 때 여기 제곱하면서 4제곱에 1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중심 갖고 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중심 좌표만 자 이렇게 4, 마이너스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중심 좌표 같으면서 여기를 지나는 또 원 방정식 만들어야 되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중심좌표 4, 마이너스 1 구한 다음에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이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곧바로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루트 4와 2 되니까 2 차이에서 2 제곱이 되겠고 역시 이쪽도 2 차이니까 2 제곱 처리가 되죠. 그러면 2 루트 2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아하, 원 방정식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자신감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B점하고 또 거리도 구해야 되니까 할 일은 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이 K값에 관계없이 자 그렇다면 이제 K가 들어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K에 대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K-X 3Y 되겠고 5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4X 플러스 Y 플러스 6 해주면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는 0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4X 플러스 Y 플러스 6 이꼴 제로 이렇게 계산을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어떻게 계산할까요? 뭐 4배에서 더하기일까요? 4배에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 12, 13y 됐습니까? 4배 20, 26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y 값 마이너스 2 어떻게 되겠습니까? 4x 플러스 4는 이꼴니까 x 값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지나는 점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고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와 엄청나게 중요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외웠느냐. 자, 루트 여기 이제 a, b 이랬을 때 제곱해서 더하니까 9 더하기 16 됐고요. 숫자를 열심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8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얼마가 되는 걸까요? 여기가 10이 됩니까? 여기는 5가 처리되고 자, 그럼 계산 결과가 2 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지난다. 뭐 이것도 나름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K의 항등식 처리해가는 이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항목 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뭐 그 중요도를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착실하게 이 정도는 이제 학습이 되어 있겠죠. 자, 자신감 갖고 2번 확실하게 풀고 넘어갑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을 자, 그럼 3차 방정식 허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요. 헐근은 켤레근까지 가드니까 자, 인수분해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이 돼 보이죠? 자, 마이너스 1 됐고 또 마이너스 1 됐고 또 마이너스 2 와우. 됐습니까? 자, 실근 하나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쪽에서 허근 되는데 이 부분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죠. 자, 이건에서 한 근이 허근을 이렇게 갖게 되면 자, 켤레근 이렇게 갖는 거 기억하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뭐 이런 정도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이 앞에 우리가 x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게 되면 세제곱 형태가 되는 거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처리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 뭐 오메가 바 세제곱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 뭐 등등등이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되는 그런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론들 조금 기억해가면서 문제 접근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무엇을 질문하셨습니까?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세제곱. 그렇군요. 그 다음은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바 더하기 1. 됐습니다. 세제곱은 1 되니까 뭐 합해서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 부분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전개해야 되겠죠. 오메가 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소거되니까 1만 남겠고, 그러면 정답은 앞에 계산된 그냥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중간고사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문제가 좀 다시 한 번 더 출제가 된 거네요. 우와, 요 식에서 갖는 헉은 이 식에서 갖는 거. 그러면 혈례근을 갖습니다가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 그래서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그 다음에 뭐 3차식 이런 부분도 있고요. 원래 이제 문제에서는 뭐 2차식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이꼴 마이너 오메가 바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지금은 주어진 식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자, 이렇게 3차 되는 부분하고 두근 합, 두근 곱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나오는 그런 패턴이니까 학습이 좀 돼 있겠죠? 자, 안 돼 있다면 지금 이거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해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길 바라면서 3번 해설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두 1차식 fx, gx가 3,4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재밌군요. 자, 근데 두 함수가 좌표는 다른데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다. 요 해석을 엄청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좌표를 좀 보게 되면요. 1, 2, 3, 1, 2, 3, 4. 이 부분에서 두 직선이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1일 때의 함수값. 그 다음 3이고 1인데 4, 5. 와, 1일 때, 5일 때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3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떨어진 간격이 똑같거든요. 수직으로 만나는데. 자, 이거 뭘 것 같습니까? 수직으로 만나는데 좌표가 똑같아야 되려면, 이렇게 좌표가 똑같아야 되려면, 와우. 수직으로 만나는데 좌표가 같아야 되려면, 대칭 구조 형태로 같아야 된다면, 자, 여기가 이제 45도 형태가 돼야만 된다. 즉,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 1. 이쪽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FEGE. 야, 그렇게 되면 뭐 1에 1 바뀌는 거니까 여기가 4였나요? 그러면 3이고 여기 그럼 또 뭐가 될까요? 5가 되나요? 됐습니까? 3,4에서 x 1 이렇게 할 때 1쪽 증가하고 감소한 그런 좌표값을 다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2하고 G2의 값을 구하게 되면 자, 3 곱하기 5 해서 15 이렇게 답을 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15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어느 쪽이 F고 어느 쪽이 G인지는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자, 3,4에서 수직으로 만나는데, 자, 3에 대해서 대칭 좌표만큼 이만큼씩 떨어진 이 좌표값이, 이 함수값이 같아지려면, 자, 한쪽에서 늘어난 증가폭, 한쪽에서 감소한 증가폭, 이 부분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이제 45도 형태의 직각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되어야 되겠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약간 추측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호, 도용적인 요소의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은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두 음수가 나와라. 범위 형태로 되는데 모두 음수 부분 되어라. 이때 A, B, C 부분 어떻게 되냐. 자, 2차 부등식이지만 이런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2차 함수 이론을 좀 이용하라 이런 얘기인데 0이 있을 텐데 지금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이거든요. 큰 부분. 자, 그러면 최고차가 양이 되면 되겠습니까? 양이 되면 아무리 음수 쪽에다 갖다가 그려놓더라도 언젠가는 또 양수 쪽 되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0보다 큰 이쪽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나타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 해석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자,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이 모두 음수 쪽에만 존재하라.
그러면 최고차가 음인 이 참수를 그려서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이 0보다 작은 쪽 부분에만 나타나도 그려라.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래프가 쭉 이렇게 축이 있게 그려졌다면 이제 이 부분 y 절편 부분에 해당할 텐데, 그죠?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게 되면 최고책에서는 0보다 작고요. y 절편에 해당하는 c 값 0보다 역시 작고요. 대칭축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p 대칭축 역시 0보다 작습니다. a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좀 요거 이제 플러스해서 처리가 되게 되면 이때 이제 b 값도 어떻다? 0보다 작다. 와우. 셋 다 0보다 작은 이런 형태를 체킹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맨 처음에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자, 다시 한번요.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축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모두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 그래프적인 그런 요소를 통한 이 해석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져 있는 뭐 범위를 구해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칭축 이 부분을 이렇게 마이너스 2a분의 b를 처리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 이런 거 하나 조금 더 설명드리고 됐습니까? 자, 그래프 모양에 해당하는 거니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또 제 설명을 따라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입니다. 점 A와 직선의 점 P, X축의 점 Q에 대해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 많이 본 듯한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Y는 이꼴 X도 있어야 되겠고 됐습니까? 4,2라는 점이 있나요? 자, 4,2 조금 대략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4,2가 있는데 Y축 위에 한 점 잡아서 뭐 이거 뭐 잡고 그 다음 또 잡고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또 뭐 하라고요? 아하, 삼각형 둘레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많이 본 거죠? 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칭해서 2,4 만들어야 되겠고 대칭해서 4,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자, 직선으로 쫙 이렇게 갈 때, 즉 P점이 여기 있게 되면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또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PQ 길이가 돼서 제 직선 길이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게 지금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선분 PQ 길이 구하는 겁니다. P점 좌표, Q점 좌표 여기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와, X축 그 다음에 Y는 이꼴 X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직접 좀 찾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하고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x가 4 빼기 2 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와,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좌표? 좌표 이용한 형태 처리가 되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2에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먼저 x절편부터 구할까요? x절편 구하게 되면 y에다 0 쓰는 거니까 3분의 10, 제로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이제 y는 이꼴 x하고 이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y에다가 뭐 또 x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럼 4x 이렇게 되니까 x는 2로 이제 약분 되게 되니까 2분의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x좌표 나오면 y좌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x좌표와 y좌표 같겠죠. y는 이꼴 x위니까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표가 p, 이 좌표가 q 해서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pq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와, 마지막까지 산수를 이게 뭡니까? 자, 그럼 2분의 5, 그 다음에 뭐 3분의 10 이렇게 됐을 때 이 차이를 또 해서 제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또 2분의 5에 또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루트를 씌워야 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거 계산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 좀 설명하게 잘 해야죠. 자, 3분의 10이면은 3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여기 또 뭡니까? 빼기에다가 2분의 5면 2 빼기 2분의 1입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와, 그럼 1도 있고.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1이니까 더하기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나요? 와우.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 남고 1 빼기니까 2분의 4. 됐습니다. 그럼 6분의 5 정도 처리가 되나요? 자, 6분의 5 제곱 더하기 그러면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루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5가 공통이 되니까 공통을 꺼내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 돼 있고 1 처리돼 있으니까 그러면 3분의 1, 10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9분의가 되죠. 통분해서 2분의 5 처리돼 있고 또 바깥으로 3 나가니까 6분의 5 루트 10 이렇게 됩니까? 뭐 산수죠, 산수. 이야. 자, 마지막까지 뭐 문제가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좀 살짝 변형해서 좀 더 괴롭히는 요소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풀이라면요, 뭐 대칭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거리의 최소값 구해가는 것까지가 아마 보편적인 풀이였던 것 같은데 그곳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다음에 실제 좌표를 찾아서 거리 구하는 것까지. 야, 근데 거리 구하는데 이제 분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좀 소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해서 이제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아직까지도 6번이니까 집중해서 문제들을 열심히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6번 설명 마칩니다. 7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K에 대하여 연립 2차 방정식 쫙쫙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 주어져 있는데 실수인 해가 오직 한 쌍이 P 서로 다른 두 쌍인 해 했습니다. 자, 출제자는요. 지금 1차, 2차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에서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걸 이제 대입해서 뭐 판별식 D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보면 위에 있는 것은 직선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되겠죠? 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풀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을 쫙 표시해보고 이게 양수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지금 원 부분도 중요한 것은 동시에 이제 K 들어가 있다는 게 재밌는 거죠. 자, 원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게 X값, Y값이 되는 거니까 X값 자체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제 접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K는 꼴체로 하고 중심좌표 0,0에서부터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 더하기 4 처리해주면 되겠고 K의 절대값 아주 간단하거든요. 반지름이 K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같아지면은 이제 접하는 거고 작으면 이제 적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아주 재밌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루트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K 절대값 이 부분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13K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K제곱은 양수 파트만 살펴보게 되면 13K 이렇게 처리가 돼서 K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접할 때 부분이 자, 13 이런 숫자가 되기도 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아주 좀 특이한 사실은 이쪽에 이제 반지름이 0이 돼 버리면 이게 이제 점이 되거든요. 원 자체가. 직선은 또 원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돼서 접하는 거. 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이 하나 될 때 좀 특수하게 0일 때 근이 하나 된다는 사실이 아주 특이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제 13 이렇게 됐을 때도 이제 접해서 이제 근이 하나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냐면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P값이 0이 되는 거겠고요. 서로 다른 두 쌍의 실수해를 가질 때는 이제 0보다 크고 이게 13보다 이렇게 작다가 되는 건데 역시 이 부분도 또 최소를 넣어놨습니다. 와우. 됐습니까? 정수라고 해주면서 최소.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0, 하나는 1 이렇게 처리되니까 합해서 이를 이렇게 체킹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바가 그렇게 이렇게 뭐 썩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어쨌든 문제 풀이는 우리가 이제 이걸 대입해서 판별식 D 하는 것은 자, 이게 못할 일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걸 대입해 가지고 또 판별식 D 하려면 이제 정리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하는 거니까 말은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지만 점과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접근해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표현이 조금 낯선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복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8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평행이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y 이항시키고 더하기 1. 왜 이렇게 쓸까요? 옆에 이제 원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또 거듭해서 나옵니다.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정리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놔야 되는데,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 루트 5 이렇게 되는데, 자, 거리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된다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자, 4, 1 처리해주면 되겠고 0, 0 들어가니까 2k-1의 절대값이었는데 루트 5보다 어떻다?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2k-1의 절대값이 루트 5 곱하니까 5보다 크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k-1이 5보다 크다거나 2k-1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6에다가 k가 3보다 크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자연수 k의 최소값이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족해주는 k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면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풀이해서 답을 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과 직선과의 관계, 가장 좋은 풀이 점과 직선 거리. 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이제 반지름 길이보다 크냐 작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이라는 사실 명심해서 효율적인 풀이로 시간 절약하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두 점에서 만난다. 정보가 엄청 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a라는 이런 함수하고 4ax 플러스 5a 이렇게 자, 정리해줘. ax 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에 4a 플러스 3 처리가 됐고, 우와, 이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4a가 되니까, 우와, 됐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근이 나왔거든요. 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7 이렇게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자, 두 근의 합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합은 실제는 5가 되겠고 근과 계의 관계는 a의 4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4 플러스 a분의 3이 이제 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a분의 3은 1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3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a 값 구하는 건가요? 아, 이거 아닙니다. a 값을 구했을 때 또 이 부등식 그냥 연결시켜서 뭔가를 좀 자꾸 또 시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3을 집어넣어서 식을 좀 다시 한번 더 써봐야 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42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습니다. x 제곱 3, 5, 15 되는 것 같고 3, 1은 3, 3, 42가 되는 건가요? 자,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x 2, 7, 24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0보다 작다가 되겠고, 범위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되니까 숫자가 이제 마1, 0, 1, 2, 3, 4, 5, 6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또 하람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필요가 없고 그럼 뒤에 부분만 더하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4, 6이 10이고 이렇게 10 이렇게 되니까 20이 합이 되는 건가요? 자, 합이 됐은 것 같습니다. 해서 합 20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여기 있군요. 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풀이에서 맞히지 않고 거기다 이제 하나씩들 좀 이렇게 살 붙여서 우리가 이제 이론들, 이곳에서 배워야 될 이론들을 여러 개를 이제 좀 점검하는 뭐 그런 형태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차 함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같다 해서 처리하겠고, 교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근 근거 계수 관계에서 처리해가는 이 부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맞히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a 값을 또 대입해서 또 부등식을 또 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범위 구하고 또 범위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또 합을 또 구하라고 해서 구체적인 연산까지 하고요. 자,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 계산까지 연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9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0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절대값, 또 절대값이 두 개나 있군요. 아하,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 한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뭐 열심히 풀이하게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두 개 있으니까 우리는 x값이 1보다 작을 때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식을 좀 쓸 줄 알면 되는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x값이 1보다 작으면요, 이 두 개의 절대값이 모두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다음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야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쪽 부분에서 3하고 2, 와, 지워지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2가 언제부터 3보다 컸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할 것도 없이 해가 없다가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씩 들어가겠습니다. 좌측은 부호가 음으로 풀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양으로 풀리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거면 지워져서 x 처리가 될 거고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식을 먼저 보게 되면 x 플러스 2 큰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가 되니까 자, 좌측만 좀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디 한번 해결해 가 볼까요? 자, 이렇게 식 돼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2항하면 2x가 되겠고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x값은 얼마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풀고 있죠? 자, 이렇게 이런 범위에서 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최종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공통범위 구한 겁니다. 처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모두 양으로 풀린 거니까 x-3, x-1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자, 여기를 보게 되면 x 다 소거가 되는데요. 소거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3, 0,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또 뭐가 되겠습니까? 항상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범위가 다 성립하는 거니까 최종 이 범위를 이제 해결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합해야 되는 거니까 x 값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이제 최종 답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x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x의 최소값은 2분의 3이 되겠고 이걸 이제 a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또 곱하게 됐으니까 12를 또 곱하기 해서 답을 해달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6이 되니까 곱하기 해주면 3, 6, 18 이렇게 돼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분모에 있는 숫자를 좀 없애서 좀 깔끔하게 답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본다면 절대값이 두 군데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범위를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접근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는 복습해서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1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 개수와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이다. 항상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인데요. 자, 그러면 최고차가 양이니까 이렇게 이차함수 이걸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 x축하고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 t 4분의 1을 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는데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k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서 k값 범위를 구해놨습니다. 무난합니다. 자, 다음은요, 부등식 1차 부등식인데요. 근데 이제 해가 없답니다. 와, 1차 부등식에 해가 없으려면은 자, x 앞에 요 개수인 a-2가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볼 것 없이 a 값은 2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써지는데 해가 없으려면 이게 이제 식이 말이 안 되는 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k 플러스 1이라는 것이 0보다 적으면 큰일 나고요. 0이 되면은 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0은 0보다 크다. 성립하지 않겠죠. 근데 이 k 값이 또 0보다 큰 양수가 돼 있다면 0은 양수보다 크다? 말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이제 해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k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k 값은 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k 값은 이곳과 이곳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부분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보다 작다의 공통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자, 됐죠? 자, k의 개수와 a 값의 합을 구하라. a 값은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k의 개수, 자, 이곳에서 정수 k의 개수니까 0, 1 두 개밖에 없나요? 호호, 범위가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값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개밖에 없나 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합을 하게 되면 자, 4 이렇게 처리해 가면 그런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도 한 문제에 이거 이제 1차, 2차에 대한 뭐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학습을 했을 때 배운 내용들을 뭐 두 가지를 뭐 질문하는 거죠. 절대 부등식 학습이 되어 있느냐, 1차 부등식에서 해가 없을 때, 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느냐 질문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하시죠? 자, 정확하게 풀이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병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직선의 이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삼각형의 넓이가 6이 되도록 하는 점은 두 개인데 그 좌표들을 구해서 그걸 한번 구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뜻 파악을 좀 해야 되니까 직선 한번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그렸습니다.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는데 A점의 좌표는 2분의 3x 플러스 2는 이퀄 채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좌표는 좀 무난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P에서 내린 좌표를 H라고 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 이 넓이가 6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점이 두 개란 이야기는 이쪽 이제 위쪽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아래쪽 부분도 있을 거니까 좌표는 아마 이렇게도 6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좌표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가장 이제 보편적인 풀이는 이런 곳에다가 좌표 x, y 이렇게 놓게 되면 이런 좌표는 이제 x, 제로 이렇게 되고 이 길이는 y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뭐 삼각형의 넓이가 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식을 써보게 되면 2분의 1 x좌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x 길이가 됐고 y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뭐 함수식이니까 좌표를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3x 플러스 2 처리해서 결과 6 이렇게 해주면 그냥 무난한 풀이가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약간 색다른 다른 것 좀 표현해 볼까요? 좌표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용하면,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기울기 여기를 막 2t라고 해주면 여기가 3t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2t 곱하기 3t 이렇게 처리돼서 이 결과가 6 해주니까 3t 제곱이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t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좌표 x라는 것은 아까 이제 2t만큼 더 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이 좌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좌표가 다 나오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면, 저기 이제 좀 더 이쁘게 쓰게 되면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 2 이런 형태로 값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것을 풀어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좀 처리해서 약간 좀 소개를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보편적인 풀이는 직선을 풀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A, B 곱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9분의가 되겠고, 16, 7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9분의, 그러면 56이 되나요? 마이너스 56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분의 56 이렇게 체킹해서 구해가는 건데, 재밌습니다. 자, 직선 위의 점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좌표 잡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가야 되겠다. 전형적인 이제 응용 문제 연습해가는 패턴인데, 가장 무난한 방법, 좌표 잡아서 2분의 1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래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제시해준 다른 방법은, 이 방법은 뭐냐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뭐 한없이 어려운 거고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x 증가량, y 증가량 이해해서 그 b가 2대 3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자, 이런 방법, 또 원래 좌표 잡아서 하는 방법, 자, 두 가지를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좀 다탈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좀 설명을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차분하게 제가 제시해 준 방법들을 좀 연습하셔서 좀 실력을 좀 팍팍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y절편을 각각 구해서 그 좌표의 합을 구해달라. 그래프 밖의 점에서 그래프의 접선 그었다. 항상 쉬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게 되면 나중에 접선되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런 문제면 우리는 점과 직선 거리,
자, 이런 거를 좀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니까. 자, 2,2를 지나는 직선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x-2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2,2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처리가 되죠. 그러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되겠고,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인가요? 요거 이제 거리가 접선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 루트 2면 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이 됐고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m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나요? 그럼 저 절대값 이렇게 씌운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루트 2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제곱해서 풀어야 되니까 9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 되겠고, 이곳은 2m 제곱 플러스 2가 처리가 되겠죠? 곱하기 놓고 하니까. 그러면 7m 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 1, 7에 6이 되려면 1인데 뭐 여기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m값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7분의 1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했는데 이걸 또 뭐 어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랬을 때 y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죠. y절편. 그럼 직선 방정식도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선 방정식이 저 위에 있으니까 y m값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돼서 y절편은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죠? 7분의 1이요? 자, 7분의 1 y는 그러면 7분의 1 x 마이너스 7분의 2 더하기 1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플러스 7분의 5가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y절편 두 개를 구했으니까 3 더하기 7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7분의 3, 7이 21, 26 처리해서 구했고, 나중에 또 그냥 이게 구해서 그냥 답하면 되는데 p 더하기 q 해서 또 33 이런 형태로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도 뭐가 또 키포인트인가요? 결국은 원하고 접선 이렇게 하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문제 풀이를 할 거니까 결국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부분이 접선이 되려면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론을 적용해 가는 형태로 풀이법을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m값 구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넣어서 y절편 또 찾아서 또 이제 또 합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자꾸 잔여 산수들을 자꾸 만들어서 문제를 좀 길게 만들려고 좀 하는데, 그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산수를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맨 처음 접근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좀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복습을 서서히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착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때 원의 점 AB 만나는 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서 다시 접선을 만들어서 그 접선의 교점을 C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원이 주어져 있고요, 직선이 주어져 있어서 접선을 또 열심히 구해야 돼서, 자, 만나는 점 AB라고 하고 접선 C.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시키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 오랜 시간 걸리겠다는 것 좀 납득이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좀 잘 푸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y는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좋은 방법 있습니까? 자, 실은 이제 문제를 좀 다른 관점에서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관점이 있냐면,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다.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극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제시해 드릴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이 풀이를 진행한다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좌표 A, B를 찾고, 그런 다음에 그 점에서 다시 접선의 방정식해서 교점 C를 찾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는데, 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C에서 접선 그은 것이 AB에서 만나는데 그 AB를 지나는 직선, 이게 이제 극선 방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밖의 점 X1, Y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극선의 방정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식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주어진 문제 원 방정식 자체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x1x 더하기 y1 y는 이꼴 10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이 식에 몇 빼주면 되겠습니까? 5 빼주면 되니까 5x 더하기 5y는 이꼴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C점 좌표가 5,5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을 좀 이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아예 거리를 구해버리겠습니다.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112분의 00 대입하니까 이 해서 이제 루트 2 처리돼서 아주 쉽게 나오거든요. 루트 2.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중심이 또 루트 10 처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2 루트 2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5,5였기 때문에 이거 5 루트 2에서 여기가 또 4 루트 2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밑변 길이가 방금 여기가 2루트 나왔으니까 2배 해서 4루트가 되겠고 높이도 4루트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됐습니까? 16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제시해 드린 방법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풀이 일단은 직선을 대입을 해서 직선 대입해서 교점 AB를 찾고 그런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만들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교점을 찾고 그럼 이제 세 점이 완성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제 점과 직선 거의 거리로 해서 요거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점 사이 거리에서 또 AB 길이 구해서 자 이제 넓이를 구해 가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 형태가 돼서 제가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거꾸로 밖의 점에서 접선을 거기서 만나는 점 AB라고 했을 때 AB를 지나는 직선 방식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좀 학습하십시오.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좌표 자체를 거의 그냥 아주 쉽게 구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식 쓰고 이렇게 됐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좌표 구하는데 몇 촌각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10초 이내는 풀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부 조금만 처리를 더 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풀이는 매우 간단하게 끝났는데 간단한 문제 형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좀 철저하게 좀 많이 진행해야 될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 형태들을 지금 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실력 속에 꼭꼭 좀 저장해서 좀 나중에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셔야 됩니다. 15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길이 BC, CA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에서 선분 AB를 10등분해서 9개의 점을 해서 좌표를 쭉 명명해 줍니다. 이때 이 좌표를 좀 구해달라. 10등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습니까? 10등분이다. AB 길이를 10등분했다. 그리고 C가 좀 있어서 위에 좌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 가고 됐습니까? BC 길이는 5에다가 이쪽은 3루트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C, 여기 이제 P4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P7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제곱해서 구해달라.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와, 이거 이렇게 대칭 구조 이런 모양들이 안 되네요. 좀 구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론들을 좀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 A, B, C 이렇게 됐을 때 중점을 M 잡아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어. AM 길이를 구해 가려면 우리가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AM 제곱 이런 길이를 표현해가는 이런 방법을 배웠죠. 중선 정리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A, B, C 이런 데 되면 D 이렇게 잡아서 1대2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겠죠? 자, 이런 부분에는 이제 마이너스 C, 제로 여기는 2C, 제로 이거 A, B 이런 형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AC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은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고 BC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은 A 마이너스 E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제
표시를 좀 해 가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4AC 생기고 이쪽에 2AC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소거하려면 위쪽에 2배의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을 하라 이렇게. 그럼 이제 2배 했으니까 A제곱 B제곱 2배 되고 여기는 뭐 A제곱 B제곱 있으니까 3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C제곱의 2배에서 2C제곱이 되겠고 이쪽은 애초부터 4C제곱이 있으니까 합하니까 6C제곱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3배의 뭐가 되죠? CD의 제곱이 되겠고 이런 것은 6배의 AD의 제곱이 되겠다. 뭐 이런 형태들 뭐 학습한 기억들 나십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좀 처리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중간에 이제 여기가 A하고 D 주어져 있을 때 사실은 여기 P5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길이를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죠? 우리가 지금 배웠던 지금 식을 그대로 좀 잘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5, 9, 45인가요? 45. 그 다음 그다음에 오른쪽 제곱하면 2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배 이제 중선 정리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길이 자체는 그냥 뭐 1, 2, 3, 4, 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여기는 25가 되겠고 여기는 중간에 CP5의 뭐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계산이 좀 처리가 되지요? 자 그러면 이 CP5의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은 50에서 25 제곱되고 또 20 제곱되니까 20 처리가 되니까 CP5의 제곱은 이퀄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운데 이 길이가 우리가 이제 루트 10 이런 정도를 좀 처리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좀 처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건 이제 가볍게 처리가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조금 또 하려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1대2 형태가 되는 거죠. P4고 P7 자체가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아까 다시 제가 좀 정리해뒀던 이 두 번째 이론에 해당하는 이제 공식을 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배의 CP4의 제곱 더하기 CP7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길이는 1,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3배에 제곱하니까 30이 처리가 됐고 자 여기는 6배인데 1이니까 6 이렇게 돼서 이 길이는 그냥 36 처리해 주면 이제 일단 관계식 하나를 또 얻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다행히 이 부분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또 다시 이 부분이 B하고 P4의 중점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중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CP 요거 계속 쓰기 힘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곱이니까 25 처리해주겠고 2배의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마였죠? 간격은 하나 둘 셋 여기가 3이었으니까 3 제곱해서 9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CP7의 제곱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관계식이 좀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좀 이제 이항시켜서 처리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를 할까요? 마이너스 CP4의 제곱 더하기 2배의 CP7의 제곱은 자, 요거가 이항시키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25에서 18 빼니까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의 식하고 아래 식하고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식에다가 뭐 어떤 걸 할까요? 뭐 위에 식에 2배 해서 빼기를 할까요? 위에 식이 2배 한 다음에 빼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배 하에다가 이거 뺐으니까 5배 CP5의 제곱이 되겠고 요 가운데는 소거가 되고 2배 했으니까 요 여기가 된 거죠. 여기가 36인데 2배를 해주니까 7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해주니까 72에서 7을 빼는 겁니까? 지금 제가 좀 맞게 하고 있는 거죠. 36 의식의 2배 72 지금 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빼기 7을 해줬으니까 그러면은 65가 되는 거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CP4의 제곱 자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3이 되나요? 13 처리됐습니다. 자, 13 처리됐으니까 여기 또 이항시키니까 20이 되겠고 CP7의 제곱 자체가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13에 20에 10도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오,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둘의 우리는 이제 제곱해서 합한 이 결과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3이 되겠습니다. 23 있어야 됩니다. 23 있습니다. 됐습니까? 와, 힘겨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문제까지 다 낼까요? 뭐 이게 지금 제가 좀 더 현명한 풀이 또 다른 게 더 없을까요?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뭐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요거는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거는 이제 중선 정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 P4라는 부분이 완습 이게 3대 이걸 그냥 곧바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또 다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좀 배운 부분들이 1대2 부분이 가장 수월하게 공부한 거라서 그거를 쓰려면 맨 처음에 또 중선 정리해서 P5를 좀 구해놓고 해야 이제 이게 1대2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와우, 중선 정리 주변에 있는 이론들을 얼마나 많이 섭렵을 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에 효율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냐. 와, 제가 지금 풀고 나서도 좀 이게 좀 맞게 했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좀 복잡합니다. CP5 주어져 있고 그 다음은 1대2 내부라는 것에서 관계식 또 중선 정리할 관계식 그래서 나온 결과 최종적으로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CP4하고 CP7 제곱값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절차를 좀 다시 한번 쭉 훑어봤지만 진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산수가 좀 많이 진행되는데 더 효율적인 풀이가 있는지는 좀 저도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풀이를 좀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선 정리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착실하게 공부를 했냐 질문은 이 문제 복습을 좀 철저히 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습 부탁드리면서 15번 마칩니다. 으쌰, 힘내서 16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시작합니다. 두 점과 x축의 점 P에 대해서 P의 PB의 거리의 차는 P점의 좌표가 a, 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x축의 점인데 최대가 될 때 언제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리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좀 판단을 좀 하게 되려면 2,3이라는 점이 있고 5,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B점, A점 이렇게 돼 있고 자, 두 점이 있는데 뭐 P점이 직선에 있어서 이 거리 차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아니까 이제 코웃음이 딱 쳐지는데 자, 쉽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 이 거리가 최대가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삼각형 ABP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두 변 길이 합은 항상 한 변보다는 어떻다는 걸 알고 있죠? 크다는 걸 알고 있죠? 이 두 변이 합인데 이제 하나를 좀 이항시키면 이쪽에 이제 길이 차가 되가는 거고 됐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은 변 길이 차이를 구한 것이 다른 한 변 길이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길이보다는 이제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삼각형이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자, 이렇게 지금 좌표가 두 개가 있는데 P점을 이곳에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를 차이를 구하게 되면 바로 뭐가 돼요? 두 점 사이 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자, 이 한 변 길이만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근데 지금은 한 변 길이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최대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그런 싸움 형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변 길이 구하는 자체 루트 빼기 루트 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서는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5,1하고 문제의 좌표가 2,3 주어져 있는데 일단 거리부터 일단 구해놓은 것도 좀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거리 구합시다. 3제곱에 2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거리가 이제 B 이렇게 최소값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제곱은 뭐 13 나중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좌표도 구해야 되죠. 좌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X값이 뭐 여기서 이걸 뺄까요? 그러면 이제 3분의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x좌표는 2, 3 이거 쓸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x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쓸까요? 뭐 3분의 2의 x 마이너스 2는 이퀄 뭐 3 이 정도 쓰면 되겠습니까? 썼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4는 이퀄 9 이렇게 처리해서 x 자체는 그럼 뭐 13에 2분의 1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b제곱 마이너스 a라는 것은 13 마이너스 또 2분의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답은 2분의 13. 오, 숫자 구성은 아주 독특하네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분의 13 있죠? 자, 다른 거 없고요. 이 문제에서 이제 언제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켜 가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잘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될 때 거리 차이를 구하게 되면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되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다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이 길이만큼은 차이가 나올 수 없겠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다라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으면 풀이가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뭐 다른 문제들은 그냥 뭐 긴 풀이지만 열심히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인가 반면 이 문제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예 풀이 자체가 다른 방법으로는 좀 잘 안 되는 그런 형태니까 좀 신경을 써서 풀이 방법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좀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의 두 점과 원에 대하여 점 P가 원 위를 움직일 때 삼각형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뭐 쉬운 듯 어려운 듯 도대체 뭐죠? 좌표를 대략 표시해 보니까 이렇게 좌표가 부호가 이렇게 다른 이런 거니까 대칭 구조로 되어 있군요. 직선상에 그렇습니다. 반지름인 6 이렇게 처리됐는데 자, 넓이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2분의 1의 두 점 AB 길이가 밑변 길이가 되겠고 높이 h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분의 1의 루트 448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4루트 5, 4제곱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자, 그러면은 높이 h가 있는데 4 공통 튀어나가면 되겠고 그럼 2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2제곱인 4에 5가 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6h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자, 이때 이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이제 조심해야 될 요소가 조금 이제 여기까지 써주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h가 가능한 것들은 이제 무엇이 되냐면요. 6분의 1, 2, 3, 4 이렇게 된 이런 생긴 것들이 나중에 이제 6은 이렇게 소거되면서 이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자연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몇 개가 나올까요? 근데 이제 반지름이 6이 돼 있으니까 6분의 1가 돼 있으니까 36까지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요소가 이제 제가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값들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직선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2개가 되겠고 대칭 구조까지 따지면 자, 이제 4개의 값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림 잘못 그려져 있군요.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 반지름에 해당하는 중심지라는 선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 개수가 몇 개밖에 없습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1부터 35까지는 각각 4개씩 만들어지는데 6일 때는 2개밖에 만들어지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이것은 2개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에 3, 42, 140에 더하기니까 142 이렇게 처리해서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42개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좌표 표시를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A, B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밑변 길이로 해서 높이 부분을 좀 처리하겠다. 그랬을 때, 자, 이제 이렇게 모양을 보여서 이게 자연수가 되려니까 이제 높이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발상을 해가는 이 과정이 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요소는 그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곳은 이렇게 위아래까지 처리해지는 거니까 좌표마다 개수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6일 때는 자,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니까 위아래 2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요소까지 존재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17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18번
두 식품 A, B의 100g당 열량과 지방의 함량을 표로 나타내 주어져 있다. 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100g 당일입니다. A, B를 합하여 300g을 섭취합니다. 이때 열량은 뭐 이렇게 지방은 이렇게 섭취를 한다. 섭취될 B 양을 구하십시오. B를 얼마나 섭취할까요? X. 그러면 여기는요. 300-X를 이제 섭취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열량이 100g당 열량이거든요. 자, 그러면 잘 써야 되겠습니다. 자, 열량 부분은 자 100g 되니까 1g당 2에 해당하니까 2배의 300-X 그 다음에 여기 1점인가요? 1.2x 이렇게 이제 열량을 섭취했는데 열량이 440 이하가 되라고 했죠. 이하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됐습니까? 지방은 또 더 난리가 아닙니다. 자 100g 당이니까 100g 야 0.1인데 300-x 야 여긴 또 얼마가 0.05인가요? 와우. 그래서 x 이 결과는 18g 이하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쁘게 곱하기해서 처리하면 되죠. 뭐. 자 위쪽 식은 10을 곱하기해서 10 곱하기 하면서 2로 나눌까요? 10 그러면 5에 300-x 쓰면 되겠고 12에 6x 쓰면 됩니까? 12에 1을 나누니까 6 됐습니까? 와 여기 20에 큰일 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무슨 산수가 이렇습니까? 10 이게 약분을 더 해야 되는데 차분하게 합시다. 자 일단 10을 곱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한 번 더 나눠지는데 에이 이거 뭐 산수 실력이 다 들통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아마 그냥 계산 진행하죠. 자 마이너스 2x에 2x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됐고 1500에서 1100을 빼니까 400입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값은 200보다는 좀 커야 되겠다.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아래식을 가죠. 뭐 이제 실수 없이 하려면 그냥 100 곱하기 하겠습니다. 100에 300-x 처리가 되겠고 100을 곱하니까 10이 되겠죠. 와우. 여기 100을 곱하기 하니까 5x 되겠고 1800 된 것 같습니다. 5 약분하니까 300-x 처리가 되겠고 x 처리가 되겠고 5 35에다가 5 6 3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처리가 되겠고 600에서 이거 빼니까 600에서 빼니까 그러면 뭐 240이 됩니까? 됐습니다. x값은 24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x값 240. 자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B 식품의 양을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는 24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뭐 답을 구하긴 했는데 와 이렇게 자꾸 산수가 자꾸 안 되려고 막 폼을 잡죠. 막문 이런 건 잘 안 되고 자 한 박자 쉬었다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설명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 점에 대해서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2대1로 이게 뭡니까? 오타겠습니다. 점이겠죠. 점을 Q라고 했을 때 풀이 과정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AP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상황 이해를 조금 대략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을 잡아서 0,3 A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B점이 있고요. A점이 있고요. 4,0 대충 이렇게 C점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P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BC를 2대1 외분하는 점이니까 2대1 맞죠? Q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풀이 과정을 좀 살펴달라. AP 길이를 구하라고요? 1대2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AB 길이를 구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B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루트 0, 5 제곱해주면 되겠고 3, 9, 12 제곱 감사합니다. 피타고라스 이수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AB 길이가 나왔으니까 AP 길이라는 것은 자 3분의 13 해서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깔끔하게 구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점 Q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그럼 Q점 좌표를 우선 구해야 되겠죠. 자 근데요 2대1 외버리면 이 길이가 이제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C점 좌표가 4,0 여기 좌표는 뭐 X, Y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중점 좌표가 4,0이 돼야 되죠. 자, 그럼 Q점 좌표는 자, 양쪽 걸 더하기 한 결과가 가운데 거의 2배가 돼야 되니까 8을 만들려면은 13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13-5가 8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 이쪽 y 좌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9 해서 지워지면 되죠. 자, 그래서 Q점 좌표를 일단은 좀 구했습니다. 자, 이제 직선에서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또 AB 직선 방정식도 필요한데요. 와우, 직선 방정식.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직선 방정식, 기울기. AB, X가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5만큼 증가해 갈 때 Y는 마이너스 9에서 여기까지 12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지나는 A점 좌표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 3이니까 Y절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에다가 5를 곱하기 해서 12x 마이너스 5y 5를 곱하기 했죠?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됐습니다. 12제곱 더하기 5제곱. 야, 이 숫자 많이 나옵니다. 아, 여기가 좀 12 곱하기 13인데 이걸 해야 됩니까? 5, 9, 45 더하기 15의 절대값이다. 이런 얘기인데 13은 이쁘게 처리가 됐는데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45에서 15 이렇게 되니까 30인데 근데 12 곱하기 13을 해야 되겠습니다. 13, 12 해주면은 26에 13이니까 156입니까? 156에서 또 30을 또 이렇게 제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13분의 12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13분의 12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호. 자, 넓이를 구해달라. 뭐 다 구한 거겠네요. 넓이는. 자, 2분의 1. 아까 구했던 AP 길이가 자, 3분의 13이었습니까? 3분의 13 되겠고. 그 다음, 이게 이제 높이를 쓰겠죠. 126 이렇게 사용하겠다. 소거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6, 2, 12. 6일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21 해서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 처음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고 병정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근 접점을 PQ라고 하자. 삼각형 넓이가 2가 됐을 때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글쎄요. 자, 모양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반지름이 2인 원이 있고요. 이런데 한 점 잡아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접점 좌표가 PQ. 뭐 대칭 구조 모양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OPQ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가야 되는데 이 넓이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수직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접선이 서로 수직되는 건 이게 뭐가 만들어지죠?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제가 왜 이걸 제시하는지 알겠습니까? 반지름이 2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전체 넓이가 4거든요. 절반은 딱 쪼개게 되면 위아래 전부 얼마가 되겠습니까? 2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죠? 반지름이 2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넓이가 2가 된다는 이 얘기는 자, 제가 제시해드린 이 그림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 완전히 잘못 그렸네요. 정사각형 모양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2루트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2의 직각 형태였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좌표가 지금 A였으니까 그냥 끝났습니다. A 값은 2루트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가볍게 표시를 하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건가요? 자,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해되는지 뭐 기울기 찾아서 좌표 찾아가는 이런 문제니까 제법 좀 어려운 문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 자,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모양 형태로 가볍게 처리해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20번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병정고 문제 풀이를 좀 진행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도 아주 좀 까탈스러운 몇 개의 문제들, 교훈적인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좀 기울이시길 바라면서 병정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